이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애리조나의 사막 근처 피닉스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을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래 위로 떠오르는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도시는 초현대적인 아치형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이건 진짜입니다. 이 실험적인 마을 아르코산티는 피닉스로부터 110km 떨어져 있으며 1120m의 고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르코산티의 건설은 1970년에 시작되었지만 완공되지 못했죠. 현재 이 도시는 겨우 5% 완성된 상태예요. 비록 지금도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요. 누가 사막에 도시를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건축가 파올로 솔레리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시골 토리노에서 자랐으며 40년대에 피닉스에 도착했을 때 이 도시의 차중심적인 문화를 보고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닉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주변의 모든 땅을 농장이 아니라 주차장이 있는 현대적인 교외 지역으로 바꾸면서 말이죠. 솔레리는 사람들이 옆으로 확장할 것이 아니라 위로 확장해야 한다고 믿었고 도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확장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몇 년 동안 글을 쓰고 강의하고 환상적인 초안을 그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엄청나게 긴 종이에 손으로 적어놓은 덕에 책상까지 넓혀야만 했죠. 결국 솔레리는 생태건축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생태건축은 아치 형태의 구조물을 미친듯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 생태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생태건축이란 밀집된 인구가 일상적 활동과 안락함을 위해 지구의 천연자원을 사용하면서 생태학적 영향을 줄이는 도시 실험실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양광선은 전구의 훌륭한 대안이고 나무와 덤불이 만들어내는 천연적인 그늘이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죠. 난방의 경우는 도시를 둘러싼 앞치마 모양의 온실이 집들을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지역 주민들은 음식을 스스로 재배해야 하고요. 생태건축은 자동차와 도로를 경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도보권에 있어야 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솔레리의 모양에 따르면 도시는 밀도가 매우 높고 위, 옆, 그리고 지하 깊은 곳으로 여러 층씩 확장되어야 하므로 한 건물에서 옆 건물까지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몇 걸음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무빙워크만이 어딘가로 갈 때 이용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셈이죠.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만든 이 거대 고층 건물의 모습은 유기물로 만든 고리, 덩굴손, 나무의 뿌리와 가지 혹은 이끼 조직이나 곰팡이처럼 보일 거예요. 디자인으로서도 멋지지만 도시가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죠. 솔레리는 모든 건물과 거주자들이 고도로 진화된 유기체 세포, 조직, 장기처럼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기체가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고갈, 식량 부족, 오염, 인구 증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죠. 1965년 파올로 솔레리는 아내 콜리와 함께 애리조나에 있는 파라다이스 밸리의 코산티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코산티는 이탈리아어 단어 두 개를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안티는 이전을 의미하며 코사는 사물을 의미하죠. 솔레리는 건축 전시회와 박람회에서 그의 혁명적인 도시 디자인 개념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객석이 꽉 들어찬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인상적인 초안을 공개하며 아이디어를 발표하기도 했죠. 많은 학생, 건축가, 기자, 영화 제작자, 기타 지지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솔레리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돕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솔레리에겐 좋은 소식이었어요. 솔레리는 아르코산티를 위한 땅을 사려고 대출을 받았지만 노동자들에게 지불할 자금은 없었거든요. 각 일꾼들의 숙소로는 콘크리트로 만든 한 년의 길이가 2.5m인 정육면체가 제공됐으며 집을 중심으로 지름 1.5m 내에 있는 토지도 제공되었습니다. 솔레리 또한 건축 과정에 직접 참여했죠. 머지않아 그의 몇몇 아이디어는 현실화하기에 너무 비싸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 작업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건설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1980년 이 프로젝트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작은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르코산티는 최소 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인구 5,000명의 10%에 해당합니다. 40년이 지난 오늘날 건설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약 80명이 솔레리의 새로운 도시 개념의 시험장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곳에 가보기로 하신다면 조지 루카스의 사막 행성인 타투인 행성으로 가는 표를 산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곳에는 소노란 지역의 덤불과 뾰족한 나무들 사이로 늑제 공룡과 휘어진 곡선들이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시끄러운 차도 없어요. 풍경 소리밖에 들리지 않죠. 풍경은 지역 주민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녹은 청동을 모래틀에 붓고,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돔 아래에 놓을 도자기로 만든 새로운 종을 우주를 상징하는 것들로 장식하고 있죠. 청동 주조 공장은 아르코산티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그곳은 로마네스크 성당처럼 생겼는데 겨울에는 빛으로, 여름에는 그늘로 가득 차 있답니다. 이 도시에는 12가지 주요 건축물이 있습니다. 원형극장, 실험실, 수영장, 음악 공연장, 공예 체험관, 그리고 거주자와 손님들을 위한 주택 등이죠. 일주일에 $75의 이용료를 내면 주민들에게는 주택이 제공되며 수영장이나 음악 도서관 같은 재미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이용료에는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고 식품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아르코산티에서는 매주 철학적 토론, 파티, 워크숍이 열립니다. 주민들은 최대 고양이 12마리와 개 8마리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르코산티에서는 반려동물들이 꽤 보이는 편이에요. 솔레리가 바랐던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난방기 대신 태양열 온실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를 활용한다는 것을 솔레리도 알았더라면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아르코산티 주민의 약 50%는 중기 체류자입니다. 즉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5년까지 체류한다는 뜻이죠. 입구에 커다란 환영 표지판이 있는 아르코산티는 오늘날의 생태학적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민이 되려면 해당 지역 평의회에 편지를 쓰고 몇 주간의 워크숍에 참여해야 해요. 워크숍에서는 생태 건축의 원칙과 건설과 개조를 돕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르코산티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은 건축, 도시계획, 공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철학, 사회학, 과학, 농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이곳에서 유용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아르코산티에서의 삶이 지금까지 지루하게 들리셨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매년 전 세계 약 5만 명이 아르코산티를 방문합니다. 그중 몇몇은 가이드 투어를 하면서 하룻밤 묵을 숙소를 임대하는 관광객이기도 하며, 또 몇몇은 협력대학의 학생들로 디자인과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이 미래 도시를 방문합니다. 아르코산티에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건 원형극장에서 콘서트나 축제가 열릴 때인데요. 아르코산티의 가장 유명한 축제는 폼입니다. 폼 축제는 2014년부터 매년 5월에 3일간 개최되고 있으며 최대 2,000명의 관객을 유치하고 있죠. 폼 축제는 창의적 야유회로 알려져 있는데 전자음악과 인디록 음악, 요가, 미술회,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에는 주요 출연 가수로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이 참여하면서 폼 축제의 유명세를 입증하기도 했죠. 현재는 코산티 재단이 아르코산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공동대표인 제프 스타인은 비록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5,000명을 수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아르코산티가 우리 지구의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기후가 변화하고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해가는 요즘 시대, 인간은 지구상에서 생존할 방법과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갖출 수 있는 생태적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제프 스타인 본인도 아르코산티에 살고 있는데 출근하는 데는 30초가 걸린답니다. 사무실은 그의 집안에 있으며 스타인의 집과 이웃집이 공유하는 안뜰은 아르코산티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죠. 아르코산티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위해 공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타인은 아르코산티가 그 도시만의 속도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풍경 사업 운영만으로 대규모 공사의 자금을 대는 일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레리의 원래 설계도를 디지털 방식을 통해 전환한 3D 모델을 보면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솔레리가 25층짜리 건물 높이로 설계했던 궁룡의 높이는 현재 10m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 도시의 건설을 완료하려면 잠재적 개발업자의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아르코산티 같은 친환경적인 도시에 살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사막으로 이사를 떠나지 마세요. 여기 2,000개가 넘는 멋진 영상이 있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